네, 점추 정치의 대표적 모평균, 모집단의 평균을 알아보기 위한 추정량, 표본 평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학에 세 개 계층이 있더라. 이 세 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모집단이 있다고 통계학에는 되시죠? 우리가 알고 싶은 집단, 모집단이 있고 여기서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뭘 뽑아? 표본을 뽑았다고. 그게 바로 표본. 되시죠? 그럼 모집단에 이 모집단, 이 집단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걔를 바로 모평균이라 합니다. 모평균. 요까지는 되지. 그래서 보통 뮤 요걸 쓰고. 그다음 이 모집단에도 분산이 있을 거 아니야. 걔를 바로 뭐라 그래? 모분산이라 해서 시그마 제곱. 요렇게 쓰는 겁니다. 되시죠? 자, 실제로는 자, 얘네는 알 수가 있어 없어? 알 수가 없다고.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알 수가 없다. 되시죠? 자, 표본을 뽑았어. 그럼 걔네 갖고 평균을 낸 게 바로 표본 평균. 해서 어떻게 쓰냐면 바 x 요렇게 씁니다. 또 이 표본 갖고 분산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걔를 바로 표본 분산이라고 하고 S 제곱 요렇게 씁니다. 되시죠? 표본 표준 편차는 S, 모 표준 편차는 시그마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는 구할 수 있어 없어? 얘네는 구할 수 있다. 왜냐면 표본 100개 뽑든 10개 뽑든 뽑아서 평균 내고 분산 내면 되는 거니까 구할 수가 있죠. 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 계층이 뭐냐? 요 표본 평균에 대해서 표본을 한 번 뽑아서 내면 표본 평균 하나 뽑은 거 아니야. 그쵸? 이런 식으로 표본을 무수히 많이 뽑아서 이 나온 표본 평균들을 또 평균 낼 수 있다고. 되시죠? 표본 평균의 평균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다. 표본을 한 번 뽑아서 표본 평균 한 번 구했을 거 아니야. 이거를 무수히 많이 해갖고 엄청나게 무 한 번 뽑아서 걔네들끼리 평균 낸 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되겠죠.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표본 평균들도 엄청나게 많이 뽑았을 테니까 걔네 갖고 분산을 또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이 있을 수 있다. 되시죠? 자, 얘네는 실제로 구할 수 있어 없어? 얘네는 구할 수 없죠. 그쵸? 왜냐? 표본을 한 번 뽑는 게 가능한 일이지. 무수히 많이 뽑아서 평균 낸다는 거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얘네만 구할 수 있다. 되시죠? 대신에 이 표본 평균과 뭐 표본 분산 같은 게 수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 수학적으로 무엇인가를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이 식적으로 표본 평균의 분산이 식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수는 있다고. 되시죠?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예를 들까? 오케이, 만약에 전국이 있어. 대한민국이. 자, 이렇게 있죠. 대한민국이. 그럼 이게 모집단이야. 근데 이렇게 조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한 지역만 뽑아서 조사하는 게 이게 바로 표본이라고. 되시죠? 대한민국의 뭐 중심이 여기라고 쳐봐. 모든 지도적으로 중심이. 근데 이 표본 여기 지역만 뽑아서 평균 내면은 여기가 표본 평균이 될 거 아니야. 그쵸? 얘가 바로 표본 평균이라고. 되시죠? 그런 식으로 표본을 대한민국 전부를 다 뽑아. 이렇게. 되시죠? 그럼 각각의 평균, 표본 평균들이 쫙쫙쫙쫙 하나하나씩 다 나올 거 아니야. 이 얘네들 이 각각의 표본 평균 1번, 표본 평균 2번, 표본 평균 3번 얘네들을 갖고 다시 평균을 낸 요 놈이 바로 뭐다?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중심이 여기였어. 여기가 바로 모평균이었어. 근데 표본들 뽑아서 낸 평균들 표본 평균들 갖고 또 평균을 내. 그럼 당연히 일치할 수밖에 없다. 되시죠? 다시 이걸 뭐 수학적으로 쓰려 그러면 표본 평균 어떻게 구해? n분의 x1 더하기 해갖고 xn까지잖아. 그쵸? 그럼 요거에 이제 평균을 구해봐야 돼. 그럼 여기다가 n분의 x1부터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xn을 대입할 거 아니야. 그럼 n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2x1 더하기 땡땡땡땡 더하기 2xn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x라는 놈들은 요 모집단에서 튀어나온 놈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평균은 뭐야? 다 뮤라고.
그럼 이게 총 M뮤일 거 아니야. 약분 되니까 결국 뮤만 남는다고.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표본 평균이 모평균의 표본 평균을 평균했더니 모평균이 나서 그럼 표본 평균은 모평균의 무슨 추정량? 불편 추정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되시죠? 요걸 알아보기 위해서 했던 거고. 다음에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 전국 지도로 갖고 예를 들어 분산, 모분산은 뭐 여기부터 요 지역까지, 여기부터 요 지역까지 뭐 이렇게 다 떨어진 게 다 분산, 요것들의 평균이 뭐야? 분산일 거 아니야. 되시죠? 근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요 표본 평균들 갖고만 요 지역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구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완전 요 강원도 끝에 강원도 고성쯤 될 텐데 여기까지 엄청나게 거리가 멀지만 지역을 뽑아서 평균 낸 놈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더 짧아지게 된다고. 되시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데 그거를 n으로 나눈 값으로 더 줄어들게 된다고. 표본 평균들끼리의 분산은. 되시죠? 물론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대입해 갖고 뭐 할 수가 있어? 구할 수가 있죠. v의 n분의 이렇게 한 다음에 n 앞으니까 n제곱 앞으로 튀어나가고 여기에 각각 시그마 제곱 n개 총 튀어나올 테니까 약분 돼 갖고 n분의 시그마 제곱만 남을 겁니다. 되시죠? 뭐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싶은 결론은 모집단의 모평균 뮤와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을 구할 수 있다고. 근데 표본 분산은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고 표본 평균만 구했을 때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진짜 식으로 수학적으로 구해봤더니 바로 모평균이랑 같더라. 그렇기 때문에 표본 평균은 모평균의 불편 추정량이라고 말할 수 있고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봤더니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나왔다. 그래서 모분산보다 더 어떻다? 더 줄어들더라. 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최종 결론. 그래서 표본 평균에 대한 최종 결론이 뭐냐? 표본 평균은 불편 추정량이면서 유효 추정량이면서 뭐 각가지 걸 다 만족하는 좋은 추정량이야. 그래서 모평균을 추정할 때 표본 평균을 갖다 쓰기로 했어. 모평균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표본들을 뽑아서 평균 낸 놈으로 모평균을 알아보려고 했다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죠. 가장 합리적이야. 그래서 그러기로 했는데 이 표본 평균의 성질이 뭐가 있느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더라. 여기 오타 죄송합니다. n입니다. n분의 시그마 제곱이더라. 자, 그래서 모집단이 예를 들어 정규분포라는 걸 알아. 모집단의 표본 평균이랑 뭐 이런 건 모르지만 정규분포라는 걸 알아. 그럼 표본 평균도 뭐야? 나온 정규분포들을 더하고 나누고 이런 놈이기 때문에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되시죠? 근데 모집단이 무슨 분포인지는 모르겠어. 어떤 분포인지 당연히 모르겠죠. 정규 분포일 가능성도 있지만 정규 분포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죠. 무슨 분포인지 모르겠지만 n이 충분히 커. 많이 뽑았어. 표본을 한 100개, 30개 이상 많이 뽑았어. 그러면은 뭐에 의해서?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표본 평균도 뭘 따라?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이건 앞에서 했죠.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표본 평균 문제가 나왔다. 그럼 표본 평균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거나 n이 충분히 크면은 뭘 따라?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 그때의 평균은 뮤, 분산은 뭐야?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더라. 되시죠? 요게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음료수 공장에서 생산되는 음료수 용량의 평균 뮤, 몰라, 오케이, 분산이 16인 건 밝혀져 있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원래 모르는 게 정상이지만 문제를 위해서 만든 거겠죠. 자, 분산이 16이래. 이 공장에서 n개의 음료수를 독립적으로 랜덤하게 추출한 다음에 걔네들의 표본 평균을 바x라고 했을 때 바x의 기대값은 200, 그 다음에 바x의 표준 편차를 구해봤더니 0.2가 나왔답니다. 그럼 뮤 플러스 n은 무엇인가? 자, 물론 실제와는 맞지 않지만 바x의 기대값을 어떻게 구해? 실제로는 못 구한다고. 실제로는 요 값 하나만 구할 수 있다고. 되시죠? 이건 문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의 기대값이 몇이래? 200이래.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 200이래. 근데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랑 뭐랑 같아? 뮤랑 같죠. 모평균이랑 같다고. 불편 추정량이기 때문에. 되시죠? 그래서 뮤는 200이다.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해봤더니 0.2가 나왔답니다. 자,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해?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고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 씌운 거기 때문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겁니다. 되시죠? 근데 원래 모 분산이 16이야. 그럼 원래 모 표준 편차는 몇이야? 4가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4, 요게 10분의 2니까 이렇게 곱하면은 2 루트 n은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같죠? 40 루트 n은 20, n은 400이 되겠네. 되시죠? 그 둘이 더하니까 몇이야? 6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냐? 600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식으로 아냐 이런 문제였고, 요 쉬운 문제였고. 다음 2번. 어느 도시에서 근로자의 한 달 수입은 평균이 300만 원이고 표준 편차 100만 원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답니다. 한 달 수입이 평균이 300이고 표준 편차가 100만 원이니까 100제곱 이렇게 써줘야죠. 이미 추출한 근로자 100명에 대해서 한 달 수입의 표본 평균이 바X가 290만 원보다 클 확률은 바X가 290보다 클 확률은 요걸 구하란 문제죠. 되시죠? 자, 물론 요것도 현실이랑 안 맞지. 이게 바로 뭐야? 모평균이고 이게 바로 뭐야? 모표준 편차잖아.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를 아는데 굳이 표본 평균을 왜 구해? 표본 평균은 왜 구하는 거야? 모평균을 알고 싶을 때 구하는 거라고. 근데 이미 알려줬잖아, 문제에서. 이미 아는데 이걸 또 왜 구해? 그러니까 문제가 현실이랑은 맞지 않다. 현실을 갖다 적용하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자, 요렇게 현실과 맞지 않은 게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해 주십시오. 자, 어쨌든 x가 요걸 따를 때 바 x는 뭘 따라? 똑같이 정규분포 따른다고. 모집단이 정규분포 따르면 표본평균도 정규분포 따라. 모집단이 대표본이야? 그럼 표본평균도 뭘 따라? 정규분포 따른다고. 모집단이 무슨 분포든 상관없이. 되시죠? 어쨌든 표본평균은 대표본이거나 모집단이 정규분포기만 하면은 정규분포 따른다고. 그래서 평균은 그대로 300. 분산이 뭐야?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n이 지금 몇이야? 100명 갖고 조사했다며. 100분의 시그마 제곱, 100제곱이 되겠네. 되시죠? 자, 그러면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변수의 확률 구하는 거니까 우린 뭐 해야 돼? 표준화 해줘야죠. 표준화 하면은 요 변수가 뭘로 바뀌어? Z로 바뀌고 290에는 뭔 짓을 해? 평균 한번 빼주시고 분산으로 한번 나눠주십시오. 분산이 아니죠. 표준 편차로 나눠주십시오. 얘가 표준 편차잖아. 100 이렇게 약분하면 100이잖아. 표준 편차 몇이야? 10이 되겠네. 이렇게 계산하면은 P, Z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0 나누기 10이니까. 되시죠? 자, 근데 문제에서 요걸 알려줬어. 표준 정규분포가 있을 때 1보다 작을 확률이 0.84라는 걸 알려줬어. 근데 우린 지금 뭐 구해야 돼? 표준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클 확률 구해야 돼. 되시죠? 그럼 요 넓이나 뭐에 좌우 대칭이니까 같죠. 0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0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러니까 1보다 여기 큰 부분이나 마이너스 1보다 뭐한 부분 작은 부분이나 넓이 서로 뭐해? 같을 거니까 요 빨간 칠한 부분도 서로 넓이가 뭐해? 같을 거니까 요 값이 몇이야? 0.84가 되겠죠. 되시죠? 자, 요렇게 풀면 된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그냥 풀겠습니다. 바X의 분산은 몇이야?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고 x1의 분산은 누구야? x1은 요 확률 표본에서 나온 놈이잖아. 그쵸? 평균이 뮤,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놈에서 튀어나온 놈이라고. 그러니까 x1의 분산은 뭐야? 시그마 제곱이 될 거라고. 되시죠? 그럼 누가 더 커? x1의 분산이 더 크죠. 얘는 n으로 또 나눠 갔잖아. 그러니까 더 작잖아. 바X 표본 평균의 분산은 크다. 틀렸죠. 되시죠? 이런 보다 같은 문제가 나오면 이걸 지워 없다 생각해. 표본 평균의 분산은 크다. 아니잖아. 작잖아. 더. 그러니까 틀렸고.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x1의 기대값과 같다. 맞죠? 표본 평균의 기대값도 뮤, x1도 요 확률 분포에서 나왔으니까 기대값이 뮤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같다. 오케이. 다음 표본 평균의 분산은 n이 커질수록 작아진다. 요 n이 뭐해? 이렇게 커지면은 분모가 커져. 표본 평균의 분산. 분모가 커져. 그럼 전체 값은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맞죠. 그래서 맞는 거 니은 디귿이다. 맞아? 니은 디귿이다. 맞죠? 자, 요렇게 해서 표본 평균에 대해서 풀어봤고 표본 평균은 뭐라고? 모평균의 불편 추정량인데 모집단이 정규분포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표본을 대표본 많이 뽑아서 30개 이상 많이 뽑았을 때는 표본 평균이 뭘 따라? 정규분포를 따르고 그때의 평균은 뭐야? 모평균이고 분산은 뭐야? n분의 모분산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되시죠? 요거 n분의 시그마 제곱 요거까지만 반드시 외워주시고 항상 3개의 계층이 있다. 근데 우리는 요거만 구할 수 있다. 실제로는 되시죠? 실제로는 요거만 구할 수 있고 얘는 뮤고 얘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요거를 반드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보면은 요런 값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얘만 구하고도 얘만 표본 평균만 구하고도 수학적으로 요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모평균의 불편 추정량으로 쓸 수 있고 모평균을 막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야. 표본 평균 구했더니 100이 나왔어. 그럼 모평균도 대략 100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불편 추정량이니까. 되시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표본 평균 마치고 다음 마지막 점 추정의 마지막 표본 분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